김민식입니다. 아유, 선배 밝은 목소리 들으니까 기분이 일, 좋네요. 일주일간 무탈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아, 뭐 큰 탈은 없었는데요. 네. 큰 탈은 없었는데 작은 뭐라 그럴까 골칫거리들이 많은 한 주였습니다. 원래 그렇지 않나요? 인생에서 항상 작은 거리들은 이제, 생겨나기 나름이고, 제가 책을 읽는 가장 큰 이유가, 그런 작은 골칫거리들로부터 피할 수 없을 때, 도망가는 곳이 책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작은 골칫거리들은 그렇게 좀 책 읽고 이렇게 좀 지나다 보면은 스르르 사라져 있을 때도 있고, 어, 뭐 어차피 내 힘으로 한다고 다 되는 것도 아니니까. 하여튼 첫 방송 올라온 거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어쩜 이렇게 전화 통화만 했는데 마치 스튜디오에서 두 사람이서 마이크 중간에 놓고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음질이 깨끗하죠? 아, 요즘 뭐 디지털 기술의 힘이죠. 정말 놀라울 따름입니다. 근데 네. 느낀 거는 이거를 알아야 그나마 활용하지 몰라서 활용 못하는 사람도 많다는 걸 생각하면 아, 아, 사실 이게 원래 이 팟캐스트를 하면 네, 이 청자를 의식하면서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프닝도 하고, 어, 그리고 뭐 형식도 좀 있고, 그 다음에 그렇죠. 이제 자기소개도 좀 하고, 그렇죠. 예. 그 선배는 사실 이 셀럽이니까, 에이, 그러지 예. 마시고. 그러면 저기 뭐야, 이 들으시는 분들이 화내실 수 있어. 안녕하세요. 저 김민식이라고 합니다. 예. MBC에서 예능 PD, 드라마 PD로 일을 오래 했고요. 책을 쓰다가 이제는 MBC에서 명예퇴직하고 PD의 삶은 접고 영어 책 한 권 내어봤니? 매일 아침 써봤니?와 같은 책을 써낸 저자로 이제 제2의 커리어를 시작했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나요? 뭐, 예, 형식을 갖추셨네요. 저는 근데 네. 이런 생각들 들더라고요. 이게 음, 사실 음. 엿듣는 재미 있잖아요. 사실은 나도 내 음. 이 좋아하는 이 박동원 부장님하고 고시랑고시랑 그냥 일주일에 한번 전화 통화하면서 수다 떠는 그런 기분이에요. 네, 조회수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난 되게 좋은 거는 뭐냐면 왜 이게 보통은 뭘 하려고 하면 제가 이제 사실 유튜브에서 꼬꼬독이라고 꼬리에 꼬리 무는 독서라는 이제 코너를 또 진행을 하잖아요. 화제의 독서 코너죠. 그렇진 않은데 하여튼 문제는 이걸 하려고 하면 촬영하러 가야 되고 촬영하러 갈 때 스튜디오까지 갈 때 옷도 막 한 세 벌, 네 벌씩 챙겨 가야 되고 되게 일이 많은데 솔직히 이 팟캐스트는 그냥 저 오늘 지금 막 이제 그 PT 레슨 받고 샤워하고 깔끔하게 이렇게 누워서 자기 전에 그냥 잠깐 이제 후배랑 재밌는 책 얘기나 하면서 수다나 좀 떨고 잘까 이러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 이렇게 콘텐츠를 쉽게 우리는 근데 너무 방송을 날로 먹는 거 아닐까요? 사실은 이 음, 날로 먹는 이 캐주얼함 속에 네, 진실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치 역시 그런 거지. 아니, 사실, 네, 저는 진짜 오늘은 그 음. 머피의 법칙이 새벽부터 정확하게 들어맞는 하루였어요. 나 한번 그냥 저기 사생활 침해가 아니라면 좀 음, 우리 한번 음, 들어봅시다. 아, 내가 아는 박동원 부장님은 아주 단단한 사람이라서 어지간한 고난과 시련에 대해서는 그냥 이 정도는 뭐 그냥 살면서 이렇게 오는 일이 하는데 무슨 일이 있었길래 뭐 피해 법칙까지 이렇게 운운하시는 건지. 사실 제가, 뭐 요즘 대부분 직장 일이 특히 잘 안 되는 시즌이긴 한데, 네. 예, 어저께는, 정말 이 꿈까지 따라오는 그런 복잡한 일들이 있었는데, 음, 그게 계속 머리에 남아서인지, 이제 저희가 음. 새벽같이 운전하고 나가는데, 딴 어, 생각하다가, 신호 아이고, 위반. 아이고야. 신호 위반했는데, 카메라 딱 있는데, 어, 오는 길에 또 한 번 위반. 또 딴 어? 생각하다가, 아이고. 과태료 14만 원 나올 거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두 건 그렇군요. 했네. 예, 그럼 뭔가 되게 큰 일이 지금, 예, 이 일상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거군요. 신발 샀는데 안 맞아. 음, 어, 어떡하지? 밀린 원고 썼는데, 음.
역시 마감 넘겼어. 뭐 그런 예, 거죠. 뭐 넘기고, 그래서 역시 선배한테 그 책 얘기 들으면서, 정화해야겠다. 부장님. 네. 박동 부장님. 네. 제가, 사실 오늘은 통화에서 무슨 얘기할까 하다가, 네, 이제 오늘 이 방송 하기 전에 먼저, 지난주 방송을 다시 한번 들어봤단 말이야. 네. 팟빵에 올라온 것도 다시 한번 이렇게 모니터링 한다고 들어봤는데, 세상에 내가 지난주에 그 도서관에 예약 걸어놓은 책이 도착을 했다 그러면서 정유정 작가님의 완전한 자유라고 내가 얘기를 했더라고. 네. 정유정 작가님의 완전한 행복이거든, 소설 제목이. 그래서 내가, 왜 이런 어이없는, 내가 정유정 작가님 정말 좋아하고, 정유정 작가님의 이 그 7년의 밤서부터 해서 지니지니까지 계속 팬인데, 어쩌다 나는 행복과 자유를 동의어라고 생각하고 있었나? 그러니까 완전한 행복이라는 책인데 이걸 내가 왜 완전한 자유라고 전화 통화에서는 얘기를 했었지 그랬는데 나 이 책 얘기 한번 해보고 싶어요. 내가 빌린 책에서 오늘 저는 완전한 행복이라는 정유정 작가님의 이 장편 소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은데 네. 박동원 부장님은 네. 행복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철학적으로 훅 들어오시네요. 훅 들어가죠. 글쎄요, 이게 사실 그 불행하지 않을 때는 별로 행복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와, 정답. 내가 늘 얘기하는 건데 행복한 사람은 행복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아요.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 행복의 조건에 대해서 신경 쓰고 어떻게 해야 행복하나를 고민을 하죠. 그리고 또 뭐 있어야 되나요? 아니야. 그러니까 말인즉슨 박동원 부장님은 평소에는 그냥 그렇게 행복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을 정도로 온화한 삶을 잘 살고 계시다는 뜻이죠? 아니, 저는요. 사실 하루의 절반은 우울하고요. 가족들하고 있으면 행복해요. 그게 어디야? 반대로 되는 사람이 있거든? 그렇더라고요. 근데 반대로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되게 잘 나가는 분들이 반대인 경우도 봤어요. 잘 나가는 분들이 반대인 경우가 특히 더 많아요. 아. 그거 왜 그러냐면 네. 잘 나가는 분들은 회사에서는 생각해봐. 조직에서는 막 떵떵거리면서 막 이렇게 높은 자리에 올라가가지고 막 그거 하면서 이렇게 군림하면서 살아. 근데 집에 가면 그냥 구박받는 남편에 아이들이 이렇게 따돌림 하는 약간 약간 그런 사람일 수 있잖아요. 그 괴리에서 막 불행은 오지 않을까 싶은데 근데 무엇보다도 집에서 행복하시다니 다행입니다. 내가 아까 우리 부장님께 행복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라고 훅 물어봤잖아요. 네. 이 책에 보면은 결혼을 앞둔 이 여자분이 남자에게 묻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행복이 뭐라고 생각해? 한번 얘기해봐 라고 해요. 네. 그랬더니 남자가 뭐라 그러냐면 행복한 순간을 하나씩 더 해가면 그 행복은 결국 행복한 거 아닌가? 그러니까 나는 행복은 덧셈이라고 생각해. 작은 행복들을 하나하나 더 해가면 결국은 인생은 행복해지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그랬더니 여자분이 아니야. 행복은 덧셈이 아니야. 행복은 뺄셈이야. 완전해질 때까지 불행의 가능성을 없애가는 거. 자. 잘 살 수 있을까? 야, 역시 우리 부장님, 감이 딱 온다. 그죠? 그 생각이 딱 들죠? 예. 잘 살 수 있을까? 둘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죠? 네. 우리 박동원 부장님은 완전한 행복에 대해서 이 소설에 대해서 전혀 사전 정보가 없으시죠? 전혀 없어요. 그리고 정유정 작가님도 이름은 내가 아는 사람인데 전혀 매치가 안 됩니다. 예, 제가 사실은 그 소설 본 지 되게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그냥 변호사계 우영우가 있으면 작가계에는 정유정이 있는 거죠. 인도인, 토마토, 역삼역, 정유정. 미안합니다. 우영우. 죄송해요. 아닙니다. 이런 개그 한번 해보고 싶었어. 그거 저도 그 시리즈에서 더 할 거 못 찾았었는데 앞으로 써야겠네요. 정유정이 있습니다. 정유정. 우영우 다음에는 정유정. 근데 이 정유정 작가님 이 완전한 행복이라는 소설을 구상하게 된 게 뭐냐면 몇 년 전에 있었던 어떤 사건 때문이에요. 몇 년 전에 어떤 한 여자분이 자신의 이혼한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이렇게 유기하고, 일부러 내가 그 이름은 얘기하지 않고 있어요. 네네. 작가님도 소설에서는 그 이름을 얘기하진 않아요. 그분, 지금 물론 그분이 유죄를 받고 교도소에서 무기징역을 살고 계시는 분인데도, 근데 이분이 봐봐, 그 이혼한 전 남편을 죽이고, 그리고 재혼해서 사는 남편의 전초소생의 아들도 죽인 혐의를 받고 있었단 말이죠. 맞아요. 예, 생각납니다. 생각나죠? 네. 그 사건을 보고 정유정 작가님이 이 이야기를 구성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면 뭐냐면 이분은 행복은 뺄셈인데 완전해질 때까지 불행의 가능성을 없애가는 거. 내가 생각하는 어떤 행복이 있어. 여기에 방해되는 어떤 전 남편이 있어. 남편의 전처수생의 아들이 있어. 하나하나 제거해가는 얘기예요. 엄청 무섭죠. 아우, 정유정 작가님은 원래 스릴러 엄청 잘 쓰시는 분인데요. 이 7년의 밤이라는 스릴러가 죽이거든요. 저는 그 소설을 읽으면서 너무너무 무서웠는데, 이 소설 죽입니다. 진짜 재밌어요.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작가의 말에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 소설은 행복에 대한 이야기다. 완전한 행복에 이르고자 불행의 요소를 제거하려 노력한 어느 나르시시스트의 이야기이기도 하다. 어떻게 좀 땡기십니까, 이 이야기? 사실, 이 애들과 이렇게 행복한 시간을 계속 이제 보내고 이럴 때는 무서운 거, 그리고 뭐 애들 괴롭히는 뉴스, 이런 거 잘 못 보겠더라고요. 그렇구나. 그래서 제가 스릴러도 보면은, 현실적이지 않은 거 있죠. 예. 너무 현실적이지 않아서, 저건 스토리 이야기야. 픽션. 이런 거는 보는데, 왠지 있을 것 같은 거, 그런 거 있죠. 그런 거 잘 못 보겠어요. 그래요? 근데 개인적으로 저는, 그러니까 이제 가끔씩 제가 이제 저자와의 대화 시간에 이렇게 가면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봐요. 손 들고. 그래서 PD님은 어떤 장르의 책을 주로 읽으시나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네. 그럼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저는 책을 가리지 않습니다. 장르를 가리지 않고 다 읽습니다. 내가 1년에 200권 넘게 책을 읽는데 특정한 좋아하는 장르만 읽고 또는 좋아하는 작가의 책만 읽는다고 하면 그렇게 많이 읽을 수 없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근데 개인적으로 저는 독서의 행복은 진짜 덧셈인 것 같아요. 덧셈. 그러니까 그냥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렇게 사람들이 저한테 이제 책 한 권만 소개해 주세요. 정말 인생 책 한 권, 이 책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는 한 권만 소개해 주세요라고 하는데 그거는 사람들이 완전한 책이라고 하는 어떤 뭔가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허상. 그러니까 그 한 권의 책을 읽으면 내 인생은 뭔가 도움이 될 수 있어, 바뀔 수 있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런 책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여러 권의 책을 읽으면서 여기서 찔끔 저기서 찔끔 뭔가 하나씩 얻을 수도 있고 나는 그리고 책을 읽어서 꼭 반드시 얻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저는 자기계발서 좋아하고 우리 박동원 부장님처럼 재테크 책 읽는 것도 좋아하는데 그게 반드시 나에게 가르침이 되고 배움이 되지 않아도 나는 좋다고 생각해요. 그냥 책을 읽는 그 자체에 순수한 즐거움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뭔가를 얻으려고 하면 이게 또 독서가 강박이 될 수가 있잖아요. 왜? 어떻게 읽다가 좀 재미없거나 교훈이 없는 책을 읽으면 좀 허무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냥 순수하게 읽는데 이 책 완전한 행복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행복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서 좋았어요. 제목이 진짜 아까 모티브가 뭐였는지 그리고 뺄셈 이 얘기를 들으니까 완전한 행복이라는 완전한 행복이라는 그 제목이 이제 딱 이해 가네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완전한 행복은 없고 어떻게 보면 우리 삶에는 항상 크고 작은 시련들이 계속 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박동훈 부장님처럼 아이들과의 노는 시간이라든지 가족과의 그 소소한 일상에서의 즐거움을 하나둘 쌓아가는 것이 그게 행복으로 이르는 길이 아닐까 싶기도 하고 너무 꼰대 같은 그냥 정리일 수도 있어요. 아니 저는 선배 청산도 다녀오셨잖아요. 네. 지난주에. 네. 근데 우리 녹음한 시점이 청산도에서 이제 실제로 아이들 만나기 전이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제 만나고 난 뒤에 어떤 또 재밌는 일이 있었던가 참 궁금하더라고요. 사실 저는
강의하면서 재밌었어요. 왜냐하면, 청산 초등학교 원래 선생님이 연락을 주셨는데, 청산 중학교 아이들도 또 같이 온 거예요. 네. 왜냐하면 이제 청산도에서 이런 어떤 그 저자와의 만남 이런 행사를 하는 게 이제 많지는 않으니까. 네. 그리고 이제 코로나 기간 동안 지난 몇 년 동안은 또 이런 행사가 더더욱 없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중학교 아이들도 왔는데 초등학교 애들도 있어요. 근데 여기 있는 병설 유치원 아이들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나는 진짜로 와, 유치원에서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이 넓은 스펙트럼에 이제 청중을 앉혀놓고 책 얘기를 한다는 것이 저는 되게 재밌었어요, 개인적으로. 아니, 그 동네 어른 빼곤 다 왔네요. 어른들도 왔어요, 심지어. 어른들도? 왜냐하면 이제 학부모들에게도 공지를 해서 어른들도 오고 선생님들도 듣고 그러셨는데, 약간 이제 아쉬웠던 거는 제가 이제 강의하던 도중에 학부모 한 분은 약간 제 강의 내용이 불쾌했는지 일어나서 나가셔버렸었어요. 나가버리셨어요. 바쁜 일이 있으셨겠죠. 아니야. 하필 그 타이밍이 좀 애매했어. 제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네. 이제 아이들에게 막 내 인생의 행복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나는 술, 담배, 커피를 하지 않는다. 나는 그리고 골프도 치지 않는다. 나는 돈 들어가는 취미는 딱 싫어하고, 오로지 내가 즐기는 취미는 돈 한 푼 안 들어가는 도서관에 가서 책을 빌려 읽는 거다. 그리고 나는 술, 담배 같은 거 하는 거 나는 별로 안 좋아한다. 지금의 나는 즐거울지 몰라도 먼 훗날 내가 그것 때문에 괴로울 거 아니냐. 난 지금의 나의 즐거움이 훗날 나의 괴로움이 되는 건 좋은 즐거움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담배 피우러 나가셨구나. 그랬더니 바로 나가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게 나는 사실은 중학생 아이들에게 뭔가 좀 그래도 도움이 되는 얘기를 하려고 한 건데 오히려 이 아버님께는 조금 불편한 얘기였나 싶어서 살짝 반성하고 있어요. 그럼 이번엔 제가 빌린 책 얘기할 말 해드릴까요? 나 그렇지 않아도 궁금해. 요즘은 박동원 부장님이 어떤 책 읽으시는지. 지난주 토요일에 간만에 갔습니다. 우리 길빛 도서관. 우리 길빛 도서관에 가서 제가 좋아하는 그 2층에 오른쪽 책장, 신간 책장 또 한번 뒤졌죠. 털어서 7권 빌려가지고 잠깐만, 그 동네는 7권까지 대출이 된단 말이야? 제 이름으로 5권. 우리의 명의로 2권. 야, 요런 꼼수. 야, 이거 너무하잖아. 가족 찬스. 근데 뭐 가족 찬스 써도 뭐 서로 다 이게 알았어. 애보라고 오케이. 빌린 책도 있어요. 오케이, 알았어. 그래서 되게 재밌는, 그러니까 사실 빌리긴 빌렸는데 손은 못 댔어요. 본격적으로 손은 못 댔는데 특히 이번 주가 제가 미루던 일들이 막 엉키고 설키면서 그런 주라서. 근데 되게 재밌는 기획이 있더라고요. 어떤? 빌린 책 중에 스타벅스 지리 여행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이게 뭐냐면 최재희라고 현직 지리 선생님이시고 그 EBS에 좀 나오시는 이게 조금 이제 셀럽 선생님이세요. 네. 근데 이분이 국내외 스타벅스 매장을 중심으로 해서 여행서라 그래야 될까? 그런 걸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스타벅스가 전 세계에 굉장히 좋은 포인트에 그렇지. 굉장히 개성 있는 매장들을 많이 열었나 봐요. 워낙 매장이 많으니까. 맞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렇게 가볼 만한 가치가 있는 그런 위치, 컨셉을 가진 스타벅스들을 소개를 하고 있는데 처음에 국내 걸로 이렇게 돼 있어서 저는 뭐 우리나라에서 끝났나 보다 했는데 갑자기 뭐 상하이 나오고 뭐 진짜? 이분 진짜 스타벅스로 세계를 큐레이션 한 거예요. 전 세계는 아니고 전 세계는 아니고 국내가 한 70%? 근데 이거 그래서 내가 스타벅스 협찬인가? 이렇게 봤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그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지리도 사실 지리 시간 예전에 배울 때 재미있으셨어요? 예전엔 별 재미없었어. 그죠? 대부분 재미없었는데 요즘 들어서 나이 들어서 보면 되게 재밌는 콘텐츠가 지리 관련된 게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보면 이렇게 사실은 어떤 주제로 뭘 풀어내느냐, 어떻게 풀어내냐에 따라서 굉장히 사실은 지리라는 게 모든 게 얽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근데 저는 지금 지리 얘기하다 보니까
최근에 저는 이제 그 왜 부동산 전문가인 빠숑 김학렬님의 이 책을 조금 읽고 있는데 사실은 부동산이 어쩌면 지리 공부 아니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지리라는 게 그 땅의 이점, 입지. 그러니까 부동산은 무조건 입지잖아요. 그죠? 빠숑이 가장 강조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바로 그게 입지인데, 그래서, 근데 이 책을 읽다 보면은, 빠숑님 책을 읽다 보면은, 그냥 지리 공부하는 것 같아요. 서울에는 어떤 구들이 있고, 그리고 이 수도권은 어떻게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고, 막 그런 그거 이렇게 보면서, 그래서 나는 사실 지리의 스타벅스 지리, 그것도 재밌고, 근데 나는 그래도 이제는 나이가 들었는지 부동산 지리가 더 나는 궁금해. 제가 주말에 등산을 네. 거의 매주 1.5번씩 가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 토요일, 일요일 하루씩 다 간다는 얘기죠, 거의. 그렇죠. 제 등산의 특징 아시죠? 몰라요. 계곡 산행? 물론 여름에는 햇빛을 피하려고 계곡을 하는데, 이제 당일치기지 않습니까? 그것도 반일치기. 그렇죠. 당일치기, 그렇죠. 반일치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지. 당일치기. 서울 바깥으로 거의 못 나갑니다. 예. 그리고 주로 이제 북한산, 북한산, 인왕산, 북악산, 안산 이렇게 이제 강북의 산들로 주로 가는데 그것도 이제 강북의 산, 예를 들어 북한산도 이제 북쪽에서부터 이렇게 들어가면 진짜 산에서 산으로 가는 건데 그렇죠. 남쪽에서 접근하면 이 도심에서 접근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도심과 산이 맞닿은 곳에서부터 이렇게 와리가리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면 이게 약간의 임장의 의미가 있어요. 도봉구하고 은평구하고 그쪽 그렇죠. 이 동네를 다각도로 보는 거죠. 위에서도 보고 내려오면서 옆에서도 보고 맞아요. 그렇게 속사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본격적인 부동산 투자를 하고 뭐 이런 사람은 아닌데 언젠가 살아보고 싶은 동네를 참 요즘 많이 만났어요. 임장의 의미가 있는 등산. 그 지리 얘기 나오니까 그 3프로 TV에 또 요즘 뜨시는 분 있잖아요. 뜨는 분. 몰라요. 모르세요? 김시덕님? 김시덕 교수님. 그분 새 책도 그렇지 않아도 내가 읽고 있는데 그분 책도 그거 빌리셨어요? 잠깐만. 내가 사실은 저는 지금 그 김학렬님하고 김시덕님 책을 북클럽에서 빌려서 읽고 있어요. 그래서 북클럽은 뭐죠? 북클럽? 저는 예스24 북클럽 쓰거든요. 예스24 북클럽을 쓰면은 되게 좋은 게, 그러니까 제가 지금 김학렬님 책 읽고 있는 거는 김학렬의 부동산 투자 절대 원칙 하고요. 예스24 북클럽에 있어요. 그리고 김시덕 교수님의 우리는 어디서 살아야 하는가. 그 책 화제의 책입니다. 그렇더라고요. 도서관에서 못 빌려요. 그래요? 네. 제가 사실은 사람들이 도서관에서만 책을 빌려 읽으려고 하는데, 저는 코로나 터졌을 때 예스24 북클럽에 가입을 했고요. 예스24 북클럽에는 수만 권의 장서가 있어요. 전자책이죠. 전자책이죠. 그리고 제가 전자책을 또 좋아하는 게 저는 크레마 카르타를 쓰거든요. 네네. 제가 사실, 책을 하루에 한 전철로 2-3시간 만약 이동을 하면 어떤 날은 하루에도 한 권 다 읽을 때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책을 한 권을 가지고 나가잖아요. 근데 내가 읽던 책, 한 3분의 2 정도 읽은 책 한 권을 가지고 나가면은 가는 길에, 회사 출근하는 길에 다 읽어버려. 그럼 올 때는 내가 책이 없잖아요. 읽을 책이. 그럼 난 되게 패닉해요. 난 약간 활주화 정독이라서 읽을 책이 손에 없으면은 불안해지거든. 네. 그래서 항상 크레마 카르타를 여벌로 가지고 다녀요. 종이책하고 전자책하고. 그러면 종이책을 다 읽고 나면 이제 전자책에 들어가서 북클럽을 읽는데, 북클럽은 한 달에 5,500원. 한 달에 5,500원이면은 5만 권의 장소가 있는데, 참고로 제 저서들, 영어책 한 권 외워봤니? 매일 아침 써봤니? 내 모든 습관은 여행에서 만들어졌다. 이 책들이 다 예스24 북클럽에도 있어요. 아니, 김시덕 교수의 책 같은 경우에는 최신간인데 그런 책도 있어요? 그런 책도 있어요. 최신간도 의외로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근데 이거는 뭐 사람들마다 취향이 다르니까 꼭 저는 예스24만을 권하지는 않고요. 예스24도 그렇고 밀리의 서재도 그렇고 요즘은 이런 온라인 북클럽들이 잘 돼 있는 게 많거든요. 근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자책 단말기에 따라 가면 돼요. 저는 예스24에서 나온 크레마 카르타를 쓰고 있기 때문에 예스24 북클럽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김시덕님의 책도 지금 읽고 있죠.
우리가 어쩌다 다 이렇게 부동산 때문에 지리 공부를 덩달아 해야 되는. 근데 저는 사실은 김시덕 교수님은 그 전에 서울선언이라든지 이런 책들이 전 너무 재밌었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이라는 도시가 어떻게 발전해 가는지 그런 과정들이 너무 재밌어서 이번 책도 흥미롭게 읽고 있어요. 김시덕 교수님이 근데 원래 네. 임진왜란 전문가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분이 일본에서 공부를 하셨는데 징비록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징비록의 유성룡의 징비록이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그다지 이렇게 그 환영받지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근데 오히려 일본에 건너가서 베스트셀러가 됐대요. 그리고 징비록도 판이 여러 개더라고요. 네. 근데 그런 거를 진짜 옛날 책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이분이. 왜 그런 것 같더니 고문원을 보고서 연구하는 게 원래 분야고 그 중에서도 일본 유학가고 뭐 이러면서 자기의 제1의 분야는 원래 임진왜란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분의 책 중에 초기작을 보면 임진왜란, 전쟁사 이런 다룬 책이 많거든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아, 그래요? 네. 밀리터리 덕후들은 특히 좋아하겠네요. 전혀,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보지 못한 관점으로 네. 임진왜란의 그런 조명한 것들이 많아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이분이 지금 근데 대박이 난 거는 이 서울선언. 예, 서울선언. 맞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도시야사라는 이 3% 코너, 이런 걸로 났지만,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이분한테는 취미였던 거죠, 답사. 예, 그래서 참 재밌는 분이에요. 아니, 근데 저는 사람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인생은 꼭 계획대로 안 풀린다. 아마 분명히 이분은 본인의 전공인 그 임진왜란이라든지 일본 이 역사 이런 쪽 가지고 이제 뭔가를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엉뚱하게 지금 이제 3프로 TV에 나와서 이렇게 부동산 쪽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알 수 없어 인생은 참. 그리고 저기 제가 빌린 책 중에 네. 고전인데 그리고 아무도 없었다. 아가사 크리스티. 그 정말 재밌는 책인데. 저 사실 이게 저한테는 이게 클래식이거든요. 그렇죠. 듣기는 했지만 이름은 알지만 읽어보지 못한. 네. 근데 이거를 지난번에 제가 지난번 말씀드린 책 있죠. 그 화성 탐사선을 탄 걸리버라는 책. 예, 그것도 신간인데 그러니까 그 여러 가지 문학 작품에 과학기술, 그 시대적 배경이 되는 과학기술에서 시작해서 이해를 높이는 그런 책이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이 아가사 크리스티의 요 책에 대한 여기 이제 배경이 되는 여기 또 등장하는 과학기술의 얘기를 하면서 이 책을 다뤘는데 이 책에 대해서 극찬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 다시 한번 읽어봐야겠다. 난 다시가 아니지. 꼭 읽어봐야겠다 해서 이번에 집어들었는데 이건 꼭 돌려주기 전에 읽고 끝내겠습니다. 제가 항상 좋아하는 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책을 읽는다라는 개념이 사실 그거거든요. 네. 책을 읽다 보면 저는 이번에 사실 완전한 행복을 읽게 된 건 정유정 작가님의 전작을 읽었기 때문에 전작을 재미나게 읽기 때문에 정유정 작가님 책을 한 번도 안 읽었으면 7년의 밤을 한번 읽어보세요. 근데 너무 무서워서 싫을 수 있겠다. 무섭긴 진짜 무섭거든. 7년의 밤? 근데 7년의 밤. 그 작품이 성공작이에요. 이 작가님의. 그래서 이제 이런 재미난 걸 한번 읽고 나면은 이 작가님이 새로운 책을 낼 때마다 이제 계속 읽게 되죠. 꼬리에 꼬리를 물고. 그렇게 작가를 따라서 읽거나 아니면 책을 읽는데 그 책 속에서 언급되는 책이 있잖아요. 네. 그럼 이제 또 그 책을 따라서 이제 지금처럼 생뚱맞게 이제 아가사 크리스티의 소설로 갑자기 이제 훅 넘어가는 식으로 하는 거죠. 그게 나는 또 독서에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우리 박동원 부장님은 항상 이 신간 코너에서 책을 고르신다고 하셨잖아요. 네. 저의 사실 보물 이 코너는 따로 있어요. 뭡니까? 반납 도서대. 나도 그거 아는데. 뭐냐면 그 도서관에 이렇게 가서 특히나 오후 한 4시, 5시 정도에 이렇게 가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제가 다니는 도서관이 좀 크다 보니까 이 서가들 옆에다가 이렇게 그 사람들이 읽던 책 그냥 갖다 꽂아 놓으라고 이렇게 있어요.
그럼 거기에 이렇게 쓱 보면 사람들이 읽다가 이렇게 갖다 꽂아놓은 책들이 있거든. 네. 저는 그걸 뒤져봐요. 왜냐하면 생각해봐요. 서가에 꽂힌 책들은 너무 많잖아. 네. 근데 반납도서대 위에 책이 있다는 거는 누군가가 이 책을 골라서 빌려가서 읽고 갖다 놨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를 대신해서 책을 고르는 수고를 이미 해준 거죠. 이 수많은 책 중에서 이미 한 번 걸른 책인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10,000권의 책이 있는데 그중에 100권의 책이 만약 반납도서대 위에 올라 있으면은 10,000권 중에 100권으로 누군가가 줄여준 거잖아. 내 이 친애하는 그렇죠. 책을 읽는 동료들이. 그럼 나는 그 100권 안에서 고르면은 훨씬 더 양질의 책을, 좋은 책을 찾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역시 꾼이십니다. 아닙니다. 저는 사실 저도 이제 그 팁을 쓰는데 거기서 약간 더 꾀를 부리면 꾀를 부리면 어떻게 되냐면요. 어떻게 돼요? 그 도서 반납 카트 있잖아요. 그거의 또 위치가 중요합니다. 서가 쪽에 있는 거는 그냥 쓱 보다가 꽂아놓은 경우도 있어요. 맞아. 근데 반납하는 데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이렇게 그 직원분들 계신데 반납하고 그 옆에 거. 아하. 그 옆에 거는 정말로 집에 가져가서 읽고 그렇지. 거기 삑 하시고 거기 놓으세요. 이거거든요. 그거지. 그거 좀 더 골라진 거. 아, 그렇지. 그러네. 아, 저기 옆에 꽂혀 있는 거는 읽다가 빌려갈까 하다가 빌려가기엔 좀 약한데 생각보다 별로네 해서 도로 갖다 놓은 책인 거야. 그지? 그리고 내가 이거 어디다 꽂아야 돼? 그러다 이렇게 놓은 거. 그러다 그냥 갖다 놓은 아하. 역시. 우리 박동원 부장님도 만만치 않은 분이십니다. 이 꾼을 찾아서 꾼들의 꿀팁을 한번 그렇죠. 하루에 이제 한 회에 한 번씩 좋아요. 어느새 30분 가고 5분 초과했습니다. 벌써? 네. 야, 그렇군요. 예. 오늘도 네. 즐거웠습니다. 어디 또 다음 주에 어디 도서관 또 가세요? 다음 주 바빠요. 다음 주 막 제주도 갔다가 거제도 갔다가 막 요즘 다 섬이세요? 그러니까 다 어떻게 하다 보니 그렇게 됐네요, 진짜.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이게 지역에서 이런 그 문화 행사를 할 때 제일 만만한 게 작가와의 만남 이런 것 같아요. 밴드나 어떤 공연팀을 부르기에는 좀 규모가 커지니까 그래서 지역에서 불러주시는데 다니는 거죠. 이런 식으로 몇 년 가시면 정말 네. 그러니까 국내 최고의 도서관 전문가. 안 가본 도서관 없습니다. 아까 그 스타벅스 지리학처럼 책 한 권 내려고요. 도서관의 지리학. 네, 이거 우리나라 도서관들은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 그렇죠. 알겠습니다. 우리 요 얘기 가지고 다음 주에 또 한번 떠들어봐요. 도서관이 입지에 어떤 아파트 입지와 이 부동산 시세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에 대해서. 빠숑하고도 한번 얘기해. 저 그 떠오르는 생각 있어요. 말씀하시죠. 있어요. 다음 주에 꼭 말씀드릴게요. 오케이. 다음 주가 또 기다려지네요. 기대해 주세요. 네. 부동산과 다음 도서관. 주에 뵙겠습니다. 다음 주에 부동산과 뵙겠습니다. 도서관. 네.